차한서 목사의 핵펀치 제13회 문재인 정권을 통해 본 한 비자가 말한 나라가 망하는 10가지 징조들. 좌안서의 핵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정권의 파국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좌안서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좌안서 핵펀치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문재인 정권이나 트럼프 정권의 오늘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그 해결책들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목사님? 예, 먼저 그 역사의 그 관점에서 이걸 좀 다루어보는 게 더 좀 지혜로운 어프로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철학자였고 정치가였던 그 한비자가 그에 져서 15편의 저술한 그 나라가 망하는 그 10가지 징조, 그 망징은 다음과 같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아주 이 시대를 조명하는데 굉장히 그 탁월한 어떤 그 성견 지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10가지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지도자가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 이 나라가 이 혼돈에 빠지고 혼란한데도 자기는 그 재능이 많다. 자기는 그 통치자로서의 부족할 게 없다. 그래서 이 나라 안의 상황이 아주 그 암울하고 네. 또 이제 그 적국에 대한 그 경계를 이제 소홀히 해서 거기에는 그 어게인스트하는 이 반역하는 이런 그 세력들이 이제 막 우주군처럼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힘없는 백성들이 그 착취를 당하는. 네. 그래서 그 아주 생활고에 아주 그냥 그 깊은 늪에 빠지는 이런 상황. 네. 또 그리고 이제 부패한 기득권층이 사회에 이게 준칙인 이 법을 아주 우습게 알고 또 이 정작 그 지배 계급들은 이 음모와 정치 술수 그리고 이 얄팍한 그런 그 어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어리석은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국민들을 오도하고 네. 또 국민들을 이제 그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켜라 뭐 이런 어프로치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망국의 하나의 또 징조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세 번째로 보면 지식인들이 이제 가짜 담론, 다시 말해 궤변으로 사회를 교란시키고 네. 이 옳고 그런 것을 아주 흐리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죠, 요즘에. 예. 그리고 이 돈을 가진 재벌들은 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그리고 이 공직자들은 그 자기의 그 보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는데 급급하고, 그래서 복지부동한다,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라가 이제 그 견고하게 설 수가 없다. 자신만 보위를 하면 뭐 나라가 망하든 자기는 그렇죠. 뭐 후손 대대로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북한 공산당 이중대라고 표현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게 밑바닥에서 지금 서바이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20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고 청년 실업이 뭐 100만 원 훌쩍 넘는 이런 상황, 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몸살이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적폐 아닙니까? 적폐 청산.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식구 감싸는 일에는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적폐를 행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쓰는 단어 중에 눈썹이 휘날리도록
정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서 또는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일찍이 한비자는 나라의 망국의 또 하나의 징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지도자가 이 필요 없는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국고를 탕진하는데 우리 전 정권들을 보면 그 이명박 정권 때는 4대강 사업, 또 박근혜 정권 때는 창조경제,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그 태양광. 예. 그래가지고 뭐 이게 산을 다 깎아 제끼고 뭐 나무를 다 자르고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을 뭐 없애고 그리고 또 원전 수출한다고 또 돌아다니고. 글쎄 말이에요.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내용 중에 다섯 번째로 보면 지도자가 의견을 듣는 것에 소홀히 하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듣기 좋은 말만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는 말은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라가 이제 망할 징조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요. 충신보다는 간신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화자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무슨 불륜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말이 권위가 없고 설득력이 없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섯 번째로 보면 지도자가 이 고집이 세가지고 그리고 그 충언은 안 듣고 이 승부욕에 집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트럼프 정권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독재 정권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독재 정권이 쓰는 그 방법보다도 더 비열한 어프로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어떤 일간지에 보니까 특히 미국 정치를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동안에 이제 2년 동안에 장관만 13명 갈아치우고 또 뭐 비서진 갈아치우고 그래서 거기 그 큰 타이틀이 뭐냐 하면 자기 말 안 들으면 파이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전부 간신배들로 이제 인해 장막을 치고 앉았단 말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는 코드를 하는 거죠. 그 문재인 정권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면 손혜원이라는 이 아주 귀신 같은 인간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 여자가 최순실이 뺨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도둑 피하면 강도 만난다고. 딱 맞는 얘기네요. 이게 뭐 지금 뭐 그러고 또 이번에는 서울시장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1040억인가 들여가지고 광화문 광장을 촛불혁명의 성지로 만든다고 세종대왕 그 동상이라든지 이순신 동상을 이제 한쪽 코너로 몰고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진짜 참 독거노인이라든지 무위탁 그런 이런 어린애들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이 추운데 길바닥에 다 나앉아야 될 이런 판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오히려 도대체. 자꾸 그 어떤 국민들의 그런 사상이라든지 결집력을 자꾸 분산시키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도 우리가 보면은 탁현민이라는 이런 미꾸라지 새끼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임종석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이라든지, 이런 이 간신배 인해 장막에 이제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가을주자 걸음을 걷잖아요. 그 제가,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그 문재인 씨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이 펭귄 걸음에다가 제가 비유를 해, 펭귄. 뒤뚱 해가 이게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오리고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펭귄 걸음이지. 왜냐하면 이게 지도자가 걸음걸이도 똑발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소판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목소리는 김 빠진 뭐 맥주처럼 그냥 이게 뭐가 이 심지가 견고한 게 보이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자기 경제 정책은 절대 안 바꾸겠다.
지금 실패의 나락에 지금 이제 떨어지고 미끄럼틀 타고 있는데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 직시도 없고 그런 어떤 그 감각도 없고 그 순발력도 없고 우리 국민들의 원성만 더 샀죠.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다 죽을 지경이잖아요. 네. 지금 뭐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모르겠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냥 뭐 하품만 해도 쪼르륵 달려가고 오히려 새해 인사를 하는데 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로 모를 정도 예, 그렇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의 나라의 망조의 또 하나의 증거다. 그다음에 이제 또 7번째로 한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동맹만 믿고 바로 이웃의 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나라는 망한다 그랬어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북한이 오늘 또 이제 그 뭐 미국의 유수 일간지들 CNN부터 뭐 워싱턴 포스트부터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한 20여 군데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그게 은밀하게 숨겨놓은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아주 활발한 그 이 미사일 개발 또는 실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 드러났다. 심지어 영국의 가디언까지 지금 그 얘기하는데 이 추종 세력들은 그 가짜 뉴스다. 예?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벌써 우리가 여러 번 지난번에 그 우리가 짚고 네.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현실로 하나하나 양파의 껍질이 벗겨지 드러나는데도 여전히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팩트로 드러나는 사실까지도 그렇게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거를 오히려 거짓이라고 하니 그럼요. 예, 그리고 문제가 또 있어요. 이제 그 8번째로 보면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거 지금 이 자격도 없는 낙하산들을 그냥 그 머리 꼭대기에 올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형평의 원리에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낙하산 인사라든지 아웃사이더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공기업에 어떤 익스피리언스도 없고 아무 그런 지식 날리지도 없는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헤드로 앉히니까 네. 이게 이게 중구난방이야. 청와대나 뭐 정부 기업들 보면 요즘에 낙하산이 그냥 주룩주룩 내려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 역대 정권들을 향해 가지고 뭐 무슨 뭐 지방색이니 뭐니 했는데 지금은 뭐 그 완전히 이거는 터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촉불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빗대 가지고 그런데 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지금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 예.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린 건지 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9번째 10번째 보면 나라의 창고는 텅 비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 부패 권력대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들은 가난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허리띠를 졸라 매도 이게 서바이벌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자기 떨거지들은 이게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는 그 혈안이 돼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짚고 넘어왔습니다만은 그 손혜원이라는 여자가 네. 지금 벌써 뭐 목포에 20채가 되더라고요. 10채 네. 또 뭐 통영에 얼마 해가지고 하는데 손해원 타운을 만들었죠. 그렇게 했는데 또 자기는 뭐 투기가 아니다. 그리고 집권당 그 여당 그 원내대표가 거기 네. 둘러리 서가지고 이런 해괴한 일들이 솔직하게 그 네. 홍준표. 역대 독재 정권에도 없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4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에 그 들보를 내가 내 눈에 그 티끌을 빼라고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겠다고 해서 또 편가르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떡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참 이게 그 우리가 떠나온 조국을 돌아볼 때 이게 참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네, 네. 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옳게 보이지만 필경은 그게 사망의 길인데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이 시대의 이 혼탁상을 정말 생명을 걸고 보이스를 내는 이런 또 지도자도 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저 헤게모니 쟁탈전에 지금 뭘 위해서 지금 뭐 정치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고요.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정말 이 잠자는 이 시대를 우리가 흔들어 깨워야 되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고요. 또 유비무환의 교훈으로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깰 때입니다. 네. 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깰 때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민초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이게 누가 정말 이 혼란에 이런 참 이 독화살에 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들을 깨울 수 있는 정말 이런 보이스가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 떠나온 조국을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잔서 핵펀치 시간에 망국의 10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라를 깨우는 민초들이 일어나는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스를 내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잔서 핵펀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